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고장 하동군으로 넘어왔습니다. 하동군 지리산 작은 임도를 따라서 산속으로 한참 계곡을 따라 올라오면은 작은 오두막집을 한 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오두막을 찾아서 한번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오두막을 둘러보면서 과연 집은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나이가 들면 결코 사지 말아야 할 집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몇 가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두막집을 만나기 위해서 산속으로 난 작은 임도를 따라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이 가로수 숲을 지나게 되고 또 옆으로 근사한 계곡이 흐르는 모습도 구경할 수 있고 정말 어떤 예술 작품이나 명화보다도 자연이 빚어낸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이 아름다운 글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 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이 시대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집을 얘기할 때 이 하우스라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집의 몰락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홈이라는 개념, 이 자체도 하우스라는 집 개념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제가 1969년생입니다. 이 제 또래나 또 몇 해 선배 세대만 해도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큰 아파트를 산다거나 그렇게 할 여유가 없었고요. 뭐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직장에 취직해서 청약 통장을 만들고 한 10여 년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아서 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라는 이런 선명한 비전이 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회적 믿음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아득하게 멀어진 그런 느낌이고요. 또 다른 집에 대한 희망마저 박탈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한참 올라오니까 옆으로 아주 시원한 계곡 물소리도 들리고 계곡물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산다면 정말 한 서너 평짜리 오두막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정말 사지 말아야 할 집, 꼭 피해야 할 집 첫 번째로 이 큰 집을 꼽고 싶습니다. 이 도시에 계신 분이나 시골에 계신 분이나 공히 아파트 뭐 40평, 50평 혼자 살면서 또 부부 단 둘이 살면서 그렇게 큰 집이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골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마당과 큰 농장과 큰 집이 있는 그런 집은 꼭 피해야 할 집으로 저는 첫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우선 큰 집에 살게 되면은 관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고 기력이 떨어지면은 이 집 관리에 부담이 돼서 이 심신이 지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큰 집에 살게 되면은 관리비도 작은 집에 살 때보다 훨씬 부담이 더 크게 되고 또 겨울에 난방비 여러가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나이가 들면은 작은 집에 사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너무 매몰되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집도 이 하우스 개념보다는 이 홈의 이 가치, 그래서 부동산 불패 신화,
단순한 건물에 불과한 아파트가 부의 상징, 이 물질의 상징, 이 물질에 사로잡히는 맹목적인 우리의 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홈으로서의 집의 주체는 이 공간, 건물이 아니라 가족, 곧 사람이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동안 이 집에 관한 컨텐츠를 거의 1000개 정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올렸지만 사실 저는 집 그 자체, 건물, 공간을 얘기하는 것보다 제 유튜브 컨텐츠 하나하나 보시면은 이 사람을 얘기하고자 한 그런 컨텐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 하동은 보니까 이 곳곳에 좋은 이런 항토가 많이 납니다. 여기도 보니까 아주 질 좋은 그런 빨간색 항토가 많이 이렇게 있는데요.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반드시 사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유형으로는 이 고층에 있는 이 집을 사지 말아야 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이가 들어서 고층에 있는 집을 사게 되면은 우선 방금 보셨듯이 이런 항토 흙을 발로 밟고 이 호흡하고 이 자연을 느끼면서 사는 것보다 이 건강에 절대로 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아주 많이 들게 되면은 이 몸의 기력도 많이 떨어지고 거동이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고층에서 생활하게 되면은 고립되기 쉽고 이 생활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항토흙이라든지 흙을 밟고 이 자연을 느끼면서 생활하게 되면은 이 지친 심신을 빨리빨리 이렇게 회복도 할 수 있고 훨씬 더 고층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리산 깊숙이 임도를 따라서 한참 올라와서 이 작은 오두막을 만나게 되니까 집의 크기나 집의 가격을 따지는 하우스의 개념보다 거기에 살고 있는 가족과 사람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홈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꼭 피해야 될 사지 말아야 할 집으로 저는 이 고립된 집, 그야말로 산속에 아무런 이 병원이라든지 인프라 같은 게 전혀 없는 첩첩산중에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꿈꾸고 고립된 집, 이런 집은 꼭 사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리산에 남은 생을 자유롭게 걸림없이 살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자유롭게 사는 거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고 활발하게 교류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걸림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집이라는 것은 이 집이 갖고 있는 공간의 넓이, 집이 갖고 있는 돈의 가치, 이런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정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빠른 것, 큰 것, 효율성만 추구하면서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고향을 향해서 둔다, 이런 말인데요. 옛날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질주만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하고 돌아갈 고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돌아갈 곳이 없는 삶, 돌아갈 곳이 없는 사회는 뿌리가 없는 사회, 근본이 통째로 흔들리는 사회, 뭔가가 잘못된 그런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 지리산 깊숙이
작은 오두막을 둘러보면서 집에 대한 단상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